네 번째 주제는 분노 조절 장애 이해찬을 조심하라. 이해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 이건 어제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그 사람의 지인이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카메라 기자가 찍어가지고 이제 떴지요. 채채 이달님, 안 원장님 이제 퇴물이 된 박지원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무대응으로 왕따시키셔. 네, 그러고 싶은데요. 그 박지원 씨가 계속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열을 받습니다. 네. 이해찬 분노 조절 장애라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참 문제 많습니다. 제가 이해찬의 분노 조절 장애를 대학 때 경험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앞에 옛날 고시서적을 파는 서점이 있었습니다. 광장 서점이라고. 이해찬 씨가 동생하고 같이 서점을 했습니다. 이해찬 씨 출세 많이 했죠. 제가 이런 분 하면 뭐 서점 하신 분들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하고 국회의원 뭐 6번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출세한 겁니다. 그때 이제 서점을 가면요. 동생을 정말 열심히 팝니다. 지금 이해찬 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해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책 팔고 저희들은 이제 뭐 책 무슨 책 있어요 하면 네 하면서 막 갖다 주고 그럽니다. 이제 학생들 책을 찾지를 못하니까 무슨 책 어디에 있어요 하면은 그 사람은 막 와서 동생 갖다 줘요. 근데 이해찬 딱 구석대 열어오고 있습니다. 인상 딱 쓰고. 그럼 동생이 바쁘니까 이해찬한테 가가지고 저 무슨 책 어디 있어요 하면은 처음에 대답도 안 해요. 저기 이럽니다. 그럼 학생들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그런데 알아야죠. 아, 저 이해찬이란 게 뭐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다고, 뭐 서울대 선배다 이거죠. 나왔다고 하는데 운동권 하다가 뭐 일도 못하고 저 서점에서 쪼그려 앉아있다 하더라.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면은 전부 솔직히 어린 학생들이니까 깨갱하고 갑니다. 그때부터 저는 야, 저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다. 사회의 부정응자구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얼굴 표정까지 보니까 저런 사람은 야, 앞으로 평생 사회 부정하고 살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관악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총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또 당대표까지 하고요. 참.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 서점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이해찬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하기 때문에 요즘 이해찬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정말. 그런데 분노 조절장애 있습니다. 건강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은행 사장 가서 이해찬을 봤더니 손을 떱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아주 착착착 걷지 못해요. 이해찬 씨가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뭐 정동영 씨 뭐 그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정동영 씨 제가 이런저런 칭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팔팔하지 않습니까? 따다닥 걸어 다니고. 그런데 제대로 걸음걸이도 굉장히 부실해요. 네.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이해찬 조심하라는데 제가 조심하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도를 보셨겠지만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물갈이를 심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요. 내년 선거에서 지면은 레임덕 들어온다. 정권 되찾질 못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깜빵 가게 된다. 압니다. 무서워합니다. 정권 뺏기면은 빤히 압니다. 국립대학교, 대한민국에 쫙 깔린 국립대학교 들어가서 이른바 세금으로 밥 주는 그 밥 먹게 될 겁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선두에 섰습니다. 이해찬 아마 내년에 안 나옵니다. 불출마 선언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조국 사태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년에 경제 좋아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갈이 공천뿐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텃밭, 터가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구도,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인물입니다. 바람은 한국당 쪽에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물로 이들이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물은 여기서 뭐냐? 공천이라는 인물 장사를 하겠죠. 그런데
현재 수도권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3, 4선 중진 의원들 물갈이 세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지금 김현미 장관, 유은혜, 진영, 박영선이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기정이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공천을 주도할 양정철이 백원우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양정철은 안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백원우가 안 나온다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원혜영 의원이야 뭐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하고요.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안 나온 의원들이 꽤 나올 겁니다. 게다가 물갈이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데 이제 비교가 되죠. 여당은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천을 하겠다는데 반항을 하는 사람들을 검찰, 경찰을 통해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주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도부에 반발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무소속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번 선거를 승리를 노리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한국당도 공천에 대해서 정말 한국당시의 개혁공천, 한국당시의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불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이 현재 분위기로는 꽤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노리겠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분노 조절장애 이해찬을 조심하라.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이해찬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른바 민주당의 3, 4선 중진들을 껴안고 본인 고향 충청도죠. 그냥 강으로 뛰어내릴 때 이러면 국민들이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요, 맞습니다. 킴밀러님, 투표용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런 전술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불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반드시 합니다. 안민석 씨요, 공천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딴 자리 노리고 로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공천, 안민석 같은 사람 공천 못 줍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 있는 뭐 3선, 4선 나선 사람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친문 핵심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했던 사람들 내일 꼽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지킬 수 있는 돌격대 4, 50명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쳐냅니다. 그 선거, 그런 공천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국당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삭발 좋습니다. 더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한국당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당 내부도 개혁하라. 삭발도 좋고 싸운 것도 좋지만은 내년 공천을 앞두고 공천개혁 확실하게 하라. 현역 의원들 정말 짝짝짝 정리할 사람 정리해라. 이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자, 탁도 나올 건가? 안 나옵니다. 왜? 민주당은 안 나오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자리가 많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 사장, 공사 자리, 민간 기업체까지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해요. 야당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내년 선거 때 또 우리가 보수 정당의 후보 나뉜다면, 나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뭉쳐야 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대한민국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만든 나라입니까? 자, 우리의 선열들이 피땀 흘려 목숨 바쳐 만든 나라,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들에게 저 좌파도 아니에요. 사이비 좌파, 엉터리 좌파, 저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선거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노 조절장애 이해찬을 조심하라. 그 뜻에서 제가 이해찬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꼴통형 문재인님 감사합니다. 한국당이 잘해서 좋아서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한국당을 찍는 겁니다. 재앙은 막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앙 막아야 됩니다. 저 좌파,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김님 말씀대로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뭉쳐야 합니다. 민주당 말도 안 되지요. 사이비 좌파들 척결해야 됩니다. 성낙기님, 유선자
조국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재인도 사퇴하라.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광화문 가서 격려해 주십시오. 광화문 내거리 가면은 현재 공화당에서 만든 우리 공화당 만든 농성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만든 농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가시는 대로 그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커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참 돈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1,000원씩 팔아라.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심판 커피 한 잔 팔아라.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좀 운영을 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주고 왔는데 여러분들 가는 커피 문재인 심판 커피 1,000원짜리 한 잔씩 들고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어떤 연유인지 좌파들이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이 장비가 잘못돼가지고 방송이 저희들이 차질이 빚었습니다. 거듭거듭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1,000분 가까이 저희들과 가까이 저희들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우리 심판합시다. 조국 문재인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